자, 오늘은 저번 주에 등가스도 운동 우리가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등가스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얘들아, 물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등가스도 운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지난주에 돌림힘 다음에 등가스도 운동이 나오고 여기까지가 좀 문제가 좀 어려워.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등가스도 운동 초입만 했는데 그거 복습을 한 다음에 어떤 형태로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좀 연습을 할 건데, 선생님이 저번 주에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혹시 그거 봤니 얘들아? 요리사 무슨 요리사지? 흑백 요리. 맞아, 흑백 요리사. 본 사람 있니 얘들아? 아무도 안 봤구나. 약간 물리 푸는 게 요리하고 비슷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비슷하지가 않더라고. 흑백 요리사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누가 우승하는지 관심이 없겠구나, 안 봐가지고. 최강록이 우승하는데 최강록하고 여기 막 털난 사람하고 이제 결승전에서 딱 올라왔는데 둘 다 요리를 잘하는데 얘네들은 스토리가 틀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 수업을 처음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같은 등가스도 운동 문제를 풀 때 풀이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럼 어떤 게 맞다라는 거는 정답은 없어. 그러니까 요리하고 약간 비슷한 게 그런 건데, 물리 문제 풀 때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있고 되게 정석적으로 문제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 문제를 적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를 다 보여줄 거야. 이거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자기한테 맞는지를 캐치를 해야 돼. 오늘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전주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등가스도 운동할 때 평균 속도였어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등가스도 운동에서 제일 첫 번째 강조했던 게 평균 속력입니다. 이건 원래 시간분의 변인데, 맞죠? 시간분의 변인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가 거리다 그랬어요. 이게 뭐였죠?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낮은 속도라고 했었죠. 근데 요거는 언제만 적용할 수가 있다고 했었냐면 등가속도 운동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시간분의 변이는 등가속도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할 때 평균 속도는 언제일 때 속도냐면 구간의 중간 시각일 때의 속도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0에서 10초 동안 운동했다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언제일 때요? 5초일 때 속도 얘기하는 거고, 0에서 4초 동안 운동을 했다고 하면 2초일 때 속도가 평균 속도가 됩니다. 요거 두 가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풀이 방법이 등가스도 운동할 때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거나 공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플러스 공식이라고, 등가스도 공식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VT 그래프를 해석을 한 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등가스도 공식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그런데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는 공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조금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VT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VT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어떤 물체가 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죠. 처음 속도를 V0라고 할게요. 그리고 운동 시간을 T, 그 다음에 나중 속도,
처음이라고 하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서 기울기는 가속도죠. 그리고 면적이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가 A라고 하면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V0에 해당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T에 해당됩니다. 왜냐면 X축이 T고 기울기가 A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AT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속도 값은 V0에다가 AT를 더한 값이고 그 다음에 면적이 거리기 때문에 면적은 이 분홍색 사각형에다가 빨간색 삼각형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거리 S값은 분홍색은 T 곱하기 V 처음이죠. 이게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사이즈. 그 다음에 삼각형은 이렇게 되죠. X축이 T고 높이가 AT니까 T 곱하기 AT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삼각형에 해당되는 것은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첫 번째 식을 T꼴로 정리해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우당탕탕 정리를 하면 EAS는 세 번째 공식 V 나중속도 마이너스 V 처음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통 처음 속도를 V0라고 하고 이걸 V라고 하는데 그런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는 웬만한 문제는요. 속도 시간 그래프하고 평균 속도로 문제를 풀어봐요.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 등가속도 운동에서 요거 기억하고 문제 한번 적용해보자. 어떤 걸 적용을 해야 되냐면 순간 속도는 공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순간 속도 공식 없다 그랬었죠? 이거 꼭 유추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유추. 그래서 오늘은 얘하고 VT 그래프 그리는 거하고 평균 속도 가지고 어떤 예시가 있는지 이거 어떻게 이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문제 유형별로 선생님이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다중성당 사진 유형입니다. 맞죠? 지훈이지? 자,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는데요. 1초마다 사진을 찍었대요. 사진 0.1초로 하자. 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m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m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당 사진을 0.1초마다 이렇게 찍었어. 오케이? 그때 뭐하고 뭐를 구할 거냐면 여기서 꼭 물어보는 유형은 뭐냐면 1번이 순간속도고요. A점을 지날 때의 속도, B점을 지날 때의 속도, C점을 지날 때의 속도와 D점을 지날 때의 속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처음에 정지란 말이 없죠, 여러분들. 처음에 무조건 정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1357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얘는 여기서 정지 아니야, 계산해 보면.
그럼 이때 A 지역을 통과할 때 속도는 평균 속도야, 순간 속도야? 순간 속도죠. 그럼 그 순간 속도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유추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 가속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우리는 문제 유형이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만 다루기 때문에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같은 시간에 사진이 찍혔다라고 하면 구간별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알면 편해. 문제 풀 때 구간별 거리의 공차의 비가 일정해야 된다. 자, 그럼 공차가 뭐냐? 자, 봐봐 얘들아. 구간별 거리 첫 번째 구간이 1이지 얘들아. 두 번째 구간이 몇이야? 2지. 그럼 공차를 몇이라고 해? 1이라고 하자 얘들아. 그럼 다음 시간에도 무조건 2하고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가 3이야. 그럼 여기 몇 돼야 돼? 5 돼야 되는 거야. 이 공차가 항상 일정해요. 왜냐면 공차의 비가 가속도의 비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면 공차가 일정해야 됩니다.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런 거 1, 5 주고 이렇게 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몇 들어가야 된다? 가속도가 일정한 거니까 3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 알겠니 얘들아? 그럼 일단 1, 2, 3으로 다시 묶어놓게 얘들아.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 구간별 평균 속도. 첫 번째가 이거야. 구간별 평균 속도. 자, 그럼 첫 번째 구간은 0.1초 동안 몇 미터 간 거야? 1미터 간 거지, 얘들아. 그럼 평균 속도 몇이에요? 0.1분의 1 하니까 10 되겠지, 얘들아. 10. 이해하니? 자, 두 번째 구간. B에서 C로 가는데 2m 갔습니다. 0.1초 동안 20m/s 크겠지? 그럼 뒤에는 안 해도 돼. 여기 하나하나 30이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오케이? 그럼 가속도부터 먼저 갈까? 순간속도부터 먼저 갈까? 순간속도부터 먼저 그래. 이게 더 편해. 얘들아, B 지점에서 속도하고 A 지점의 속도 유추 가능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우리가 구한 10하고 20은 언제일 때 속도입니까? 평균 속도니까 그 구간의 중간 시각일 때 속도죠. 중간 지점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이 10m/s는 이 A하고 B를 진행을 할 때 이 중간 지점이 0.5m였을 때 속도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언제일 때 속도냐? 0.5초일 때 속도입니다. 0.5초. 한 이 정도 지났을 때 그때의 속도가 몇이라는 얘기가 10이라는 얘기야, 얘들아. 이해가니? 평균 속도는 중간 시각일 때 속도니까. 자, B하고 C 지점에서의 평균 속도가 20이 나왔어요. 20.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의 중간 시각은 0.05초구나. 미안. 0.05초. 구간이 0.1초라고 했으니까. 쏘리. 그러면 이 구간의 중간 시각은 또 0.05초가 지났을 때 속도가 20m/s라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0.05초라는 얘기야. 그럼 B 지점에서 속도를 몇으로 유추할 수가 있어? 여기 10이야. 여기 20이야. 그럼 여기 몇이겠어? 15겠지 얘들아. 유추할 수 있겠어? B점은 몇이야? 15. 그럼 A점은 몇일까? 20, 15, 10이었죠? 그럼 여기가 몇이겠어? 5겠지 얘들아. 무슨 운동하니까?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 유추할 수가 있다고요? 구간의 평균 속도를 가지고 순간 속도를 유추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유추할 수 있겠어? C점은 몇이겠어? 여기 10, 20, 30이야. 20하고 30의 중간이니까 몇이겠어? 25라고 유추할 수 있겠지? 25, 30, 35. 무슨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속도는 쉽지 이제. 시간분의 뭐예요? 나중속도 마이너스 처음속도야. 그럼 우리가 이 지점의 속도도 알고 이 지점의 속도도 알고 다 알아. 그러면 20하고 30 가지고 20하고 10 가지고 한번 해보자. 나중속도를 20을 잡을 거야.
처음 속도를 10을 잡을 거야. 여기 들어가는 시간 몇 초 해줘야 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초 걸린 거야? 0.1초 걸린 거지 얘들아. 0.05초, 0.05초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이해가? 근데 0.2초 써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0.1초 이렇게 써줘야 된다. 오케이? 연습 됐어?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숙제 중에서 다중성강사진 문제가 숙제가 아니라 교재에서 63쪽에 30번 문제 63쪽에 30번 요거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답을 한번 유추해봐. 첫 번째 구간별 평균 속도. 오케이? 그 다음에 순간 속도 유추. 그 다음에 가속도 구하고. 63페이지에 30번입니다.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억하고 니은에서는 순간 속도하고 가속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한번 접근해 볼게요. 얘가 첫 번째 구간은 360m 같고요. 두 번째 구간은 280m 같습니다. 여러분. 맞죠? 4초 동안에.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구해줘? 구간별 평균 속도 구했죠. 첫 번째 구간은 90m/s. 4초분에 360m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4에서 8초 동안은 4초 동안 280m 갔으니까 70m/s가 평균 속도가 되겠지, 얘들아. 이렇게 구했어. 그 다음에 내가 순간 속도 한번 유추해보래. 그럼 여기서 순간속도 어디 거 알아야 되냐면 처음에 0초일 때 속도 물어봤어. 맞죠? 착륙했을 때니까. 그러면 90m/s가 2초일 때 속도고요. 그 다음에 70m/s가 6초일 때 속도입니다. 구간의 중간 시각일 때 속도입니다. 맞죠? 그럼 70, 90이니까 4초일 때 속도 몇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 4초일 때. 80으로 유추할 수가 있어. 70, 80, 90, 0초일 때 속도 몇이겠어요? 100이겠지, 얘들아. 이해가냐, 얘들아? 그 다음에 가속도 구할 거야. 가속도를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를 70 마이너스 90으로 할게. 70 마이너스 90 하면 6초에서 2초까지의 시간은 몇 초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4초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얘들아. 물론 80 마이너스 100 해도 돼.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를. 근데 그건 막 아무거나 집어넣은 다음에 뭐만 잘해주면 돼? 이 시간만, 구간별 시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니? 그러면 4초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5인가?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지? 그럼 선생님 디귿은요? 디귿은 아까 전에 우리는 뭐로 구할 수가 있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거나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로 해보면 처음 속도가 몇이에요? 100이었어. 이때 통과했을 때가 100이야.
근데 기울기가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지 얘들아. 그래서 속도가 줄어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x분의 y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0초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20초라는 걸 구했으면 이 면적이 이동 거리니까 면적으로 구해보면 1000m가 나오겠지. 이해가니? 어떤 패턴인지 느낌 왔어?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거 물어볼 수가 있다?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다. 구간별 거리 안 주면 공차 이용해서 공차 일정하다는 거에서 여기 몇 미터인지 그런 거까지 물어보면 이 다중성황사진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시간이 같은 것만 나오느냐? 사진 찍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잠깐 33번 문제를 봐봐. 그냥 눈으로 봐봐. 얘가 쭉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 PQR점을 통과하지. 근데 구간이 30m로 일정하지.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때요? 아, P에서 Q 동안 가는데 걸린 시간과 Q에서 R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어때요? 달라요. 맞죠? 이건 시간이 다르겠지 얘들아. 그래서 뭘 주냐? 평균 속력을 줬어. 평균 속력을. P에서 Q까지 가는데 10, Q에서 R까지 가는데 15야. 그럼 우리는 뭘 아냐? 아,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3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평균 속력이 몇이니까? 10이니까. 이해가니? 3초지?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아, PQ점이 3초가 걸렸으니까 10m/s는 PQ 지점에 1.5초가 지났을 때 속도라는 걸 알아야 돼. 왜? 평균 속도는 그 구간에 언제일 때 속도니까? 중간 시각일 때 속도니까. 이해가니? 그러면 평균 속도 QR점에 15m/s는 30m 가는데 2초 걸렸겠지 얘들아. 2초. 그러면 Q에서 R점 가는데 몇 초일 때의 속도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1초일 때 속도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우리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15m/s하고 10m/s가 각 10에서 15까지 가는데 2.5초가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니? 봐봐. 여기가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P점하고 Q점이 PQR이지. 평균 속도가 여기가 10m/s야. 30m인데. 그러니까 3초 걸렸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균 속도가 15야. 근데 30m야. 그러니까 2초 걸렸을 거 아니야. 얘가. 그러니 10m/s는 이 구간에 1.5초가 지났을 때의 속도예요. 왜? 중간 시각일 때 속도니까. 느낌 왔어? 그러면 10m/s는 여기의 속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초 걸렸으니까 15m/s는 1초가 지났을 때의 속도 아니야. 이해가니? 중간 시각일 때의 속도니까. 그러면 15에서 10 되는데 2.5초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서 가속도에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등가속도 운동할 때 평균 속도는 그 구간의 중간 시각일 때 속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 시각일 때 속도. 3초 걸렸으면 1.5초일 때 속도, 평균 속도가. 2초 걸렸으면 몇일 때 속도? 1초일 때 속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이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도 유추할 수 있어. Q점에서의 속도. 왜? 가속도를 우리가 구해보면 나중 속도 15에서 처음 속도 10을 빼. 가속도가 시간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잖아. 여기 몇 초 들어가야 돼? 2.5초. 그럼 가속도가 몇이야? 2지 얘들아. 가속도 뜻을 생각해봐. 2m/s의 제곱은 1초의 속도가 얼마씩 변한다는 얘기야. 1초에. 속도가 20 변한다는 얘기지. 20 증가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봐. 여기가 10이야. 오케이? 그러면 1.5초 후에는 속도가 3 증가했지 않을까 얘들아? 왜? 1초에 2 증가하니까 1.5초면 0.5초당 1 증가할 거 아니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얘는 1.5초 후에는 13이 돼 있겠지. 얘가? 아니면 여기서 15에서 1초 전은 13일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다중성강사진 유형은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하면 된다는 거. 알았니?
이따가 1일 테스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유형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유형은 그냥 피구하자. 63페이지에 31번, 32번 같은 유형이에요. 그러면 등가스도 운동의 특징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31번하고 32번은 특징적인 게 뭐냐? 물체가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죠? 물체 두 개 나오잖아요. 자, 내가 하나 뭐를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적어줄게요. V는 나중부터. 아까 전에 공식 써준 등가스도 공식. V0는 처음부터. S, A, T는 안 써도 되죠. S는 거리, A는 가속도, T는 시간이니까. 자, 봐봐. 여기에 4개가 나와요, 미지수가. V, V0, A, T. 4개 나오죠? 두 번째는 4개 나와요. S, V0T, S, V0, T, A. 4개 나오죠, 여러분들. 세 번째 시계도 몇 개 나와? A, S, V, V0 나오지? 4개씩 나오지, 얘들아. 즉, 문제에서 이 5개 중에서 주인공이 5개거든, 변수가? 3개만 알려주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다 나와, 답은. 맞죠? 4개 중에서 3개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 아니? 그럼 너무 쉽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 문제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러면 3개를 직접적으로 주기가 싫으니까 문제를 트는 거야, 이렇게. 물체 2개로. 그럼 얘는 뭐냐? 2개씩 주면서 이 5개 중에서 3개를 주는 게 아니라 2개씩 주는 거야, 2개씩.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아니? 그래서 이거 푸는 스타일이 선생님이 이제 오늘 문제를 이제 여러 유형별로 풀어준다고 했는데 31번을 2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거든요. 첫 번째, 나는 복잡한 거 싫어. VT 그래프 그려서 풀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떨 때 VT 그래프를 그리면 쉽나요? 물체 2개 나오면 그냥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 2개. 이런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거보다요 직관적으로 풀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직관적으로 푸는 게 뭐냐? 문제를 분석을 해서 풀면 암산으로 다 풀려 사실은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 그거를 31번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거는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비 수능 문제에서 문제 읽어봐봐. A하고 B하고 평면에서 10m/s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10인가 5인가? 5구나. 5m/s 등속도 운동하고 여기 들어왔어. 어디 들어갔냐면 여기 빗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둘 다 5m/s로 들어갔겠지. 그죠? 그리고 둘 다 여기서 정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봐봐. 이 구간은 등속도 운동하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 맞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3개를 주어지면 그냥 편하게 풀 수가 있는데 얘는 여기에서 뭘 줬냐면 V하고 V0 주고 이동거리 안 주고 T 안 주고 A 안 줬습니다. 이동거리를 직접 주기 싫으니까 거기서 뭐로 나왔어요? 10m하고 4m 있죠. 그런 걸로 줬죠, 여러분들. 그 이동거리 아니지,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 안에 전체 구간의 이동거리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 선생님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뭘 준 건가요? 빗면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빗면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이유가 뭐냐? A하고 B의 가속 대비가 1대1이라는 게 가속도가 같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A나 B나 속도가 줄어드는 가속도가 같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준 게 아니라 비율로 준 거야. 그래서 뭐하고 뭐 물어보는 거냐? 가속도 물어보고 뭐 이동거리도 물어보고
순간 속도도 물어보고 뭐 그렇게 됐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봐봐. 그래서 이거는 처음 안 풀어봤던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좀 따라해 주세요. 알겠죠? 직관적으로 푸는 거는 기계적으로 따라하기 어렵지만 속도 시간 그래프는 기계적으로 따라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어디서부터 그릴 거냐면 처음에 A가 앞인가? A가 5m/s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10m 뒤에서 B가 5m/s로 추격할 때부터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A부터 그리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한 개에다 다 그려야 된다. 이걸 따로따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A 따로 B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A 처음에 5m/s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해서 A는 정지가 됩니다. 속도 0 A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일단 빨간 A 이해감? A는 5에서 정지가 됐다. 5에서 정지가 됐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릴 수 있죠? 안 어려워요. 자, 그런데 A가 속도가 줄어들 때 B는 속도가 안 줄어듭니다. 왜 안 줄어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그러면 몇 초 동안 등속도 운동을 하겠어? 2초 동안 등속도 운동을 하겠지, B는. 이해가니? 근데 2초 A가 속도가 줄어들 때 B는 10m를 5m/s로 가니까 2초 동안은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맞죠? A하고 B는 뭐가 같아야 돼요? 가속도가 같죠? 가속도가 같다고 하면 여기서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A하고 B가 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이해가니? 그래서 A가 정지가 됐을 때 B가 속도가 T가 됩니다. 속도가 V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그죠? 이렇게는 지금 이거는 V라고 나와 있는 거고 이건 안 나왔기 때문에 T를 잡아주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요거 가지고는 문제를 다 못 푸니 뭘 이제 적용을 해야 되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10m 어디다 적용했냐면 2초라는 정보를 10m에 사용했어요. 그죠? 10m 때문에 2초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맞죠?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A가 정지할 때 B가 V였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4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이거만 적용하면 문제를 다 푸는 거야.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이씨, 여기서 4m가 어디 있죠? 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이 문제가 클리어가 되는 거야. 어딜까요?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A랑 B가 부딪히지 않는다면 B는 A 위치까지 올라가요. 안 부딪히면. 맞죠? 같은 속도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딱 그려보면 안 부딪혔다 그러면 파란색 구간까지 갈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이해가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가 파란색 삼각형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지. 면적이 거리니까. 그래서 이 파란색 삼각형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거리 4m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얘는 안 부딪히면 여기까지 가니까. 그럼 이게 4m가 되려면 얘하고 얘가 평행한데 여기가 2면 여기가 당연히 2겠죠. 그러니 이 삼각형의 높이가 몇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V가 4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2분의 4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2, 가속도의 크기는 2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31번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 감 왔어? 어떻게 준다? 물체 두 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준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정보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잘 모르면 이게 제일 편해. 잘 못하면 물체 두 개 나오면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는 게 편해요.
32번도 마찬가지야. 문제 2개 나왔지 얘들아. 그러면 내가 감이 안 온다. 그럼 A, B를 잘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나는 사실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거나 공식을 사용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직관적으로 한번 봐봐. 내가 말로 설명해 줄게. 말로. 여기다 안 쓰고. 이제 문제를 봐봐. B가 A까지 가는데 라고 했을 때 뭐 해줘야 되냐면 항상 직관적으로 봤을 때 B는 현재 A 위치에 2초 후에 무조건 도달합니다. 아마 첫 번째 B 있는 구간이 있죠. 평면에서 A 위치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리겠어? 2초 걸리겠지. 그러면 항상 2초 뒤에는 현재 B가 A 위치가 와야 되는 거야. 이해 가니? 2초 뒤에는 A 위치가 와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럼 봐봐. 여기 경사구간 봐봐. B가 여기 4m 후에 정지가 되는데 2초가 되는 거야. 이걸 찾아주면 끝나는 거야. 이거. 문제가. 경사구간에 B가 2초 후에 정지가 되는 걸 왜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직관적으로 봤을 때 평면에서 보니까 B는 항상 A 위치를 언제? 2초 후에 도달하니까. 얘도 2초 후에 도달한다는 거 알아야 돼. 이해가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문제 다 풀었어. 왜? 다 푼지 봐봐. 이 경사면에서 B가 2초 동안 4m 가면 평균 속도 몇이야? 2. 그렇죠. 평균 속도가 몇이에요? 2m/s 하는 걸 알아요. 이 구간에서. 맞죠? 그러면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 값이 2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알죠,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할 때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니까. 근데 나중 속도가 정지야. 그럼 처음 속도는 몇이겠어? 4라는 거 구할 수 있지? 이해가니? 평균 속도. 여기가 정지니까 평균 속도가 2가 나오려면 여기가 4가 돼야 되는 거야. V가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직관적으로 풀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니까 시간 2초, 나중 속도 0, 처음 속도 4 해주면 가속도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푸는 유형은 되게 많아. 평균 속도로 풀거나 속도 시간 그래프로 문제를 풀면 돼요. 물론 어떤 문제는 평균 속도로 못 푸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VT 그래프로 못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따로따로 적용하는데 웬만하면 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줘야 돼? 넓게 봐줘야 돼. 넓게. 처음에. 필요한 게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알았어. 그래서 물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자. 자, 그럼 봐봐. 내가 제일 어려운 유형은 이런 거야. 여기 지금 책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려운 유형은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 A는 올라가다가 속도가 줄어들고요. B는 내려가다가 속도가 증가할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둘이 부딪힐 거야. A, B가. 부딪힐 거예요. 근데 부딪히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부딪힐 수도 있지만 속도가 V라고 했을 때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도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가? 봐봐. 가속도가 2라고 가정하자. 가속도가 2. 가속도가 2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m야. 내가 처음 속도가 4였대. 가정을 할게 이렇게. 그러면 봐봐. 이거를 이따가 선생님이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할 건데 봐봐. 얘가 속도가 2가 됐을 때
얘 속도가 0에서 2가 될 거 아니야. 가속도가 A하고 B는 오케이 이것부터 하자. A와 B는 가속도가 같은 겁니다. 어떻게 왜 가속도가 같나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거든. 얘가 1초의 속도가 감소하냐고 얘가 1초의 속도가 증가하냐 같아야 돼. 왜냐하면 빗면에서 가속도는 저번 주에 1주차 때 얘기했던 건데 G 사인 세타로 여기에 갖고 세타가 얘하고 얘가 같다라 그러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조건 가속도는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니? 속도가 줄어드는 값만큼 얘가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가속도가 무조건 같아요. 왜? 세타가 같으니까. 세타가 같으면 사인 세타가 같을 거고 이게 중력 가속도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같은 거야. 질량과 상관없이. 오케이? 근데 내가 이런 거를 한 개의 그래프로 그리려고 했었죠. 한 개의 그래프. 그럼 내가 요거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봐봐. 얘가 속도가 증가해 정지 상태에서 그럼 B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오케이? 그럼 A는 속도가 처음에 몇 미터 퍼 세컨드? 4미터 퍼 세컨드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4미터 퍼 세컨드로 표시한 다음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속도가 줄어드는 거를 이렇게 표시하면 틀리는 거야. 왜 틀리냐면 A와 B는 뭐가 같대 얘들아? 가속도가 같대지 얘들아. 가속도가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 기울기가 같아야 돼. 어디에서? VT 그래프에서. 이해가? 그럼 봐. 내가 B를 이렇게 운동하는 걸 플러스라고 했으면 이쪽으로 운동하는 건 마이너스 방향이 되지 얘들아.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그럼 이 속도를 4m per second를 플러스 4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뭐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4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처음 속도가 여기가 되는 거야. B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해가? 아니면 내가 A를 이렇게 그렸어. A를 이렇게 그렸어. 오케이? 그럼 B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속도가 증가한다고 그려줘.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이해가니? 그러면 A를 이렇게 그려줄 줄 알아야 돼. 속도 시간. 왜? 속도가 줄어들다가 0이 된 다음에 내려가면서 빨라지는 거야. 무슨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올라가는 거는 마이너스지, 0 됐지,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되겠지. 그러니까 4에서 마이너스에서 0 됐지, 플러스로 빨라지는 거야. 이해가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만약에 속도 시간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면서 느려지다가 올라가면서 빨라지는 거야. 오케이? 등가속도 운동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다루지 않았지만 등가속도 운동 물체 두 개가 나오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라. 그리고 직관적으로도 문제 풀 수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연습을 해보면 될까? 얘들아 32번 문제 읽고 시간 조금 걸려도 되니까 AB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32번도 사실은 직관적으로도 풀 수도 있고 속도 시간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VT 그래프 연습하는 거야. 32번 자동차 두 개 나왔죠? 풀었어? 잠깐 35번부터 준비했나? 35? 이거부터 준비했나? 이것도 봐봐. 여기가 5m, 8m 나왔어. 그러면 2초. 2초래. 그럼 이거가 3m 3이겠지? 이거 3m 4겠지? 2초, 1초 때 속도가 3이겠지?
여기 4초거든요. 여기 2초. 1초 때 속도가 4겠지? 네. 그럼 4하고 3에 가속도 볼 수가 있지? 그러면서 유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야. 이거 이 프라섹스 같은 것은 A하고 B가 가속도가 다른 거구나. A하고 B하고. 그러면 1하고 가속도는 1하고 2인데 1이 최소가 얘가 속도 증가하고 얘가 속도가 증가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지금 언제부터 멀어지냐면 얘가 점점 좀 빨라져서 얘가 얘보다 빠르게 그러면 1하고 2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4초 후에는 10이 될 거고 4초 후에는 8이 증가해서 10이 될 거야. 4초부터는 얘가 점점 좀 멀어져요. 빠르니까 4초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가속도 나와 있으니까 4초의 속도는 10이니까 6 플러스 10 나누기 양은 평균 속도가 8이고 얘는 2 플러스 10 하니까 평균 속도 6이니까 1초당 속도가 거리가 2씩 감소하는 거야. 4초에 만나니까 8m 가까우니까 4m 됩니다. 이렇게 시간으로 문제를 풀거나 하죠. 다음 주에 다시 풀어줄까? 다시 풀어. 처음에는 어렵지. 그리는 게 어려워. 연습을 해야 돼. 처음에 얘가 10인데 9위가 됐어.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10인데 9위가 됐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9위가 됐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뭐를? A를. 그죠? 그다음 B는 무슨 상태로 가는 거야? 정지 상태에서 9위가 되는 거지. 같은 시간 동안. 그럼 B는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겠니? 여기까지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네? 10에서 V 됐고 하나는 정지에서 V 됐으니까. 오케이? 그럼 VT 그래프를 그렸어. 선생님 시간 안 나왔잖아. 왜 안 나왔어? T라고 하는 거야. 인정? T했어. 근데 뭐 줬어요? 가속도의 비 줬습니다. A하고 2A로. 그럼 기울기가 몇 배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야? 2배. 2배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V를 니들이 구해야 돼. 이게 20이라는 걸 처음에 딱 구해줘야 돼요. 20. 왜? 기울기가 2배가 되려면 같은 시간 t 동안 변화량 값이 2배가 더 커야 되지. 얘 10변하고 얘 20변하면 기울기가 2배 차이 날 거야. 이 정도는 찾아줘. 이 정도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 다음 마지막 정보가 어디 있어? A하고 B의 이동거리의 차이가 몇이래? 20m래지. 그러면 A의 이동거리는 하얀색, B의 이동거리는 노란색, 차이는 파란색. 차이는 파란색. 저 삼각형이 몇 미터가 돼야 되는 거야? 20m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이 20m가 되려면 여기가 10이니까 높이가 4가 돼야 되겠지. 밑변식 높이 4 삼각형 20 되려면. 그래서 시간 4초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어. 이해가니? 그럼 이 문제는 다 푼 거야.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이해갔어? 그럼 이게 VT 그래프야. 그럼 이제 직관적으로도 한번 직관. 그놈의 직관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근데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알았어? 그래서 한번 다르게 한번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봐봐. A하고 B하고 10하고 V 정지에서 V예요. 맞죠? 속도가 저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A하고 2A래. 그래서 직관적으로 뭐부터 구해줘야 되냐면 딱 봤을 때 가속도 공식 봐봐. 시간분의 무슨 속도 플러스 무슨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가속도지 얘들아. 그럼 나중 빼기 처음 값이 시간은 A하고 B하고 같으니까 몇 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2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시간은 어차피 A, B가 같은 거니까. 나중 빼기 처음이. 그래서 V를 20이라는 걸 찾아줘야 돼. 나중 빼기 처음 값이 1대2 비율이 되려면 10에서 20 변한 거하고 0에서 20 변한 거 그 V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냥 직관적으로. 그럼 그거 20 찾아줬으면 뭐 다 구했지. 왜? 평균 속도로 보면 A는 10, 20이니까 평균 속도가 15예요. 맞죠? 10하고 20이니까 평균 속도 15지 얘들아? B는 0에서 20 됐으니까 평균 속도 10이겠지? 그럼 1초당 몇 미터씩 멀어져야 되겠어? 5미터씩 멀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는 평균 속도가 15, 하나는 평균 속도가 10이니까 1초당 거리 차이가 5미터씩 발생이 된다. 그러니 20m 차이는 4초 걸리겠죠. 시간 4초라는 것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풀어봐봐 얘들아. 잠깐 쉬었다.